안녕하세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프리랜서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대단한 꿀팁이 아니어가지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서 공유 겸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손품을 많이 팔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작하는 프리랜서인데 제가 뭐라고 약간 저한테 덜컥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대한 꿈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크몬 같은 외주 사이트로 저한테 일거리가 들어오는 것도 좋았지만 어딘가에 소속된 프리랜서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프리랜서로 안정적인 계약 그리고 월급 2배 받은 방법 공개합니다. 포폴 재정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프리랜서용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취업용 포트폴리오랑 조금 달라요. 근데 새로 제작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좀 귀찮기도 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예 안 만들게 되고 계속 미루게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존의 포폴 레이아웃을 그대로 내용이랑 순서만 조금 바꿔봤는데요. 기존의 스펙 위주에서 프로젝트 위주로 포폴 구성을 바꿨습니다. 이제 프리랜서 일감을 딸 때는 스펙이 얼마나 좋냐 보다 당장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학교, 대외 활동, 스킬셋 등을 과감하게 전부 빼버리고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했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단히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근데 업적인 수준의 학교이신 분들은 학교를 넣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있어야 상담도 하고 견적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단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 연봉의 1.5배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 복지라는 게 없어져요. 점심 식대나 어도비나 이렇게 구독하는 것들을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시로 연봉이 만약에 4천만 원이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1급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2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루 일당을 25만 원 수준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수준을 정한 다음에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작업물의 단가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난이도가 아니라 이 작업물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될 때 이 신입 때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이틀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1급으로 25만 원에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50만 원 받고 신입 때는 곱하기 7 한 값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틀 만에 하는 제가 더 큰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빠른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작업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책정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이거를 이제 양식을 공유 드릴 건데 일단 이 구성은 이제 작업물마다 구성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 추가 견적표를 지정해놓지 않고 그냥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완전 최소 단가 받고 무한 수정하고 무한 추가하게 되는 거라서 완전 정해놔야 합니다. 저는 영상 디자이너인데 크게 무빙 배너, 15초짜리 홍보 영상, 30초짜리 트레일러 이렇게 세 가지의 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의 덩어리에 기본 단가를 정해 놓은 다음에 추가 견적표에 있는 추가 옵션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견적표에 작성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은데 딱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로 발품도 팔아보시고 손품도 팔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진짜 리얼로 온라인 말고 발품을 파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고객사를 찾아가서 명함을 돌린다든지 엑스포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의 고객사가 있는 그런 대형 엑스포 이런 거에 가서 실제로 찾아가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는 게임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게임사의 영업 메일을 전부 일일이 보내시는 분도 봤습니다. 진짜 열정 대박이죠. 근데 저는 슈퍼 내향인으로서 이제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도록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렇게까진 못했고요. 각자에게 맞는 방식과 고객사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회사 다닐 때 동료가 이직을 했는데 그 이직한 회사에서 프리랜서가 필요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잡코리아나 사람인에서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를 구하는 구인글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링크드인에 포폴과 이제 외주 사이트 링크를 올려놨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눈여겨보던 게임 광고 대행사가 있었어요. 그 대행사 대표님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용기였는데 그 대표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컨택이 된 경우였고요. 다섯 번째는 목표로 하는 그 업계의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인디게임 개발 카페 같은 데에서 구인글이 있어요.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크몽페이지 외주 사이트 업로드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온라인 세상을 열심히 돌아다녔고요. 제가 계약한 건들은 이제 저한테 따로 이렇게 컨택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진짜 손품 팔고 열심히 연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계약들입니다. 그 결과로 2번 강사 자리, 그리고 3번 링크드인으로 제가 CEO한테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 미팅했던 이제 CEO 분께 바로 이틀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리소스도 제작하고 이제 모든 과정을 리드해주는 그런 자리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표님께 직접 연락했던 그 대행사 대표님과 연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정기적인 수입원으로 해서 수익 구조를 얻었고 직장인일 때 월급의 2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CEO분이 연락 주신 자리는 지금 협의 중이고 크몽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오는 건별 외주를 쳐내고 있어요. 해야 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소소한 개인 일거리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업과 계약을 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 같은 그런 비용 처리를 하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프리랜서를 선호해요. 이게 신뢰 문제도 있고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뻔히 큰 일거리를 맡기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양식을 공유 드릴게요. 견적서는 이제 회사와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PDF 파일로 해서 전달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을 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세금 낼 때 다 내야 되니까 따로 통장 만들어놔가지고 잘 보관해두세요. 계약서는 회사에서 주는 건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주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계약서에서는 필수로 수정 횟수와 범위, 그리고 계약 기간과 작업물, 책임 범위, 작업 스케줄이나 피드백 기한 따라서 연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명시를 해놔야 분쟁이 없을 거고, 만약에 이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3번에 말씀드린 이제 추가 견적표가 있잖아요. 추가 영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커지는 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협의된 견적서를 이제 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탕탕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약서 사인은 대부분 모두 사인으로 하니까 직접 도장을 찍어서 소포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원하는 회사가 아니면 대부분 모두 사인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CEO 미팅을 해야 돼가지고 부랴부랴 제작을 했어요. 명함은 저는 깔끔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을 했고, 인쇄도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을 하면 바로 옆에 비즈하우스에서 제작하기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했어요. 22매에 2,000원 하는 걸로 인쇄를 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도 저는 명함을 22장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한번 인쇄해보고 괜찮으면 대량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끝입니다. 다음번에는 실전편으로 돌아올게요. 이거에 대해서 저 자세하게 글로 적어놓은 거는 제가 블로그 링크를 설명란에 포함을 해둘게요. 이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양식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해주시면 다음 편에 더 구체적이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